요즘 길에 다니시면서 혹시 노란색으로 전체를 색칠한 택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내 최초의 택시 협동조합인 쿱택시인데요. 출범한 지 100일이 벌써 지났군요. 쿱택시 출범 이후에 택시업계는 물론이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누기 위해서 박계동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새로운 시도이지요. 네. 한국택시협동조합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로자형 협동조합이면서 이제 근로자형 협동조합은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스스로 주인인 협동조합이죠. 또 한편으로는 2,500만 원 출자금을 내서 185명이 약 45개 출자금으로 자산 총액을 모두가 소유한 그런 또 우리 사주형. 예, 그렇군요. 뭐 기존에는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네. 회사 택시는 이제 회사에 속해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택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뉴스도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죠. 택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2012년도에 그 유엔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2012년을 정하고 유엔 그 회원국에게 협동조합 기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또 저희 나라에서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처음으로 발효됐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법으로 농협, 수협, 축협 같은 8개 특별법인만 가능했는데 모두에게 이제 그 협동조합 기업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면 개인 아니면 상법상의 그 회사, 주식회사나 뭐 유한회사, 합사회사 이런 회사만 가능했는데 그 중간에 모두가 주인인 그 협동조합 법인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게 된 겁니다. 네. 박계동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무슨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계동 이사장님 14대 17대 국회의원 역임하셨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셨는데 정치인이셨는데요, 과거에. 어떻게 택시랑 이렇게 인연을 맺으셔서 택시협동조합 이사장님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예. 정치는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사회적 운동 이런 부분이 더 오히려 적성에 네. 맞는 것 같고요. 제가 1999년 한 11개월간 직접 택시를 했었고요. 네. 또 2002년도에 국회에서 택시 특별 소비세 폐지 법안을 직접 내서 그 당시에 전국 법인 택시 한 2만 명,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한 5,000명 그 집회를 열기도 했었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아직도 그 인연을 못 끊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은 이제 생활 정치, 민생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생활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실천을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요즘 뭐 김문수 전 의원이 뭐 택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박계동 이사님이 원조시네요. 직접 이제 택시 운전도 하셨었고 과거에. 그분들도 다 하셨죠. 그렇군요. 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택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운영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조합원 모두가 그 운영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그 민주적 운영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명한 경영입니다. 모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은행이 지명한 그 세무회계법인, 외부 회계법인에 5,000원짜리 전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법인에서 전부 다 회계를 맡기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은행 또 혹은 서울시나 어느 일반 국민들도 알고자 하면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이익금의 전부를 한 푼도 남김없이 조합원들에게 전액 배분한다는 것이죠. 네. 네.
특별히 이제 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기사분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갖다가 회사 측에 줘야 되는 산업금이 없이 택시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거는 뭐 기존의 그 운수회사들도 사실 운영을 위해서 하는 바일 텐데 그런 산업금이 없이 운영을 해도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네. 네, 산업금이 네. 사실 그 택시 업계로 보면 사업주의 선이익 보장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택시 업계가 열악해지면 채산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산업금을 더 올려버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주들은 자기 이익 실속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 산업금제는 또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에 미달될 때 자기 소위 생돈이라도 집어넣도록 네. 그렇게 유지하는 그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산업금이 없고, 네. 다 이제 출자원 조합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근데 그날 수입은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열심히 하고 컨디션이 좋고 손님이 많을 때는 많이 버셨고, 그걸 이제 나중에 더 많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조금은 덜 하는 데는 뭐 덜 하실 때도 있는 거고요. 네. 물론 당연히 네. 그런, 강요된 입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나 일정 정도 기준금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어떤 날은 뭐 집안에 행사가 있고 어떤 날은 뭐 또 자기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뭐 돌봐야 되고 네. 그런 그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기준금만 지켜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기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그걸 산업금을 넣어야 되니까 네. 비 오는 날 뭐 또 손님 없는 날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예. 그거 넣고 나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없고 무리해서 운전을 하시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는 건데요. 예,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주위에서 이 노란색의 택시를 보셨을 거고 그 위에 이제 영어로 COOP, 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쿱 택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네. 쿱의 의미는 뭔가요? 네. 그 코오퍼레이티브에서 네. CO, 코오퍼레이티브스 네. 그래서 그게 협동조합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뭐 이태리 볼로냐나 이런 데 가면 뭐 거의 협동조합 기업으로 이제 많군요. 대체를 있는 도시에서는 네. 뭐 장 보러 가는 것도 쿱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저기 유럽이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어디나 할 거 없이 쿱 하면 다 알죠. 또 미국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뭐 코앞 그렇게 부르는데 코앞 택시구나. 금방 다 압니다. 저 우리 사주 회사구나 하고 네. 압니다. 100일 지났는데 어떠세요? 이제 함께 참여하신 그 조합원들 분이나 또 이용하신 분들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뜨겁고 네. 그리고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 뭐 저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100일이니까 우리가 아이를 생각하더라도 이제 100일이면 사실은 최소한의 이제 생존이 가능해졌다 이런 걸 축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하실 일들이 예.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기사분들의 처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장돼야 사실은 승객들을 미소를 가지고 대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안 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회사 택시, 법인 택시 기사분들과 비교했을 때 100일, 3개월 정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협동조합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소득 증대 효과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일반 택시보다 월 한 70만 원 정도 그 소득이 더 보장되고 있고요. 또 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 택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백밀러라든지 범퍼라든지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비용을 그 기사들한테 전가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 소위 운송 비용에 전가라든지 심지어는 뭐 접촉 사고가 크게 생겼는데 그 책임을 물어서 보험료까지도 그 기사들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기사들이 굉장히 화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그 운송 비용의 전가라든지 보험료의 그 전가 이런 것들이
일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명랑한 분위기로 네. 예. 1차적으로는 뭐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뭐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외부 고객에게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니까요. 소득이 네.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수치들도 있지만 뭐 사실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기 택시 기사는 얼마 번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좀 안 언급하신 것도 같고 어쨌든 네. 평균적인 법인 택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어떠세요? 시민들은 사실 협동조합 택시가 생겼구나, 노란 택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뭐 잘 될까 조금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네, 네. 민원도 많이 줄었다면서요, 택시 이용하는 분들. 그렇죠.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란 택시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또 전부 다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택시를 의미를 알고 더 택시를 타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수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들 손님들이 설명하고요. 저희들은 승객에 대해서 이게 서비스업이니까 승객들의 사랑과 호응을 받아야지 이제 잘 되죠. 그래서 네. 저희들에게 언제나 안전한 운전을 1번으로 하고 친절하고 또 그다음에 여성들이나 특히 어린이들 이런 분들을 네. 모실 적에 주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네. 혹시나 협동조합 택시가 생겼다는데 기사분들도 회사 택시 하시는 것보다 수입도 많으시고 택시도 아주 특이하고 그래서 요금이 좀 더 일반 택시보다 비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그렇지 않죠? 그 승객 중에 그런 걸 묻는 분들이 많이 네네. 계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유리창에다 붙였어요. 네. 일반 택시 요금과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써붙여서 예. 요새는 좀 적어졌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택시를 사실 타고 싶어도 이제 100일밖에 안 되셔서 예를 들어 그 택시를 기다리고 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조합원 수는 앞서 185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 대수는 그럼 운행하고 있는 택시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75대 네. 지금 75대 정도요. 네. 조합원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발기하셨을 때보다 점차 늘어난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택시 한 대당 네. 조합원 수가 한 2.4명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예. 저희들은 뭐 5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5일 근무하고 하루 쉬니까 네. 그 쉴 적에 또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해줘야 되니까 예. 택시 한 대당 주야간 해서 2.4명에서 지금 정원이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초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위험 내지는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고 조합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혜택을 지금 초반에 잘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글쎄요, 서울에 몇 분이나 있는지 뭐 저는 업계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합원의 기사분들 가운데 좀 더 참여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서울에 한두 개 회사를 지금 더 인수 계획이 있고요. 법인 택시 회사를 아예 인수하시는. 네, 서울에서는 택시 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그렇군요. 뭐 자체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회사에 소위 TO를 사오든지 아니면 법인 회사를 인수하든지 해서 협동조합 기업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 한두 군데, 부산, 대구, 그다음에 인천, 광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택시가 이제 전체 대수가 묶여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게 이제 택시 회사를 인수하셔서 그 방식을 이 조합 형태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 그렇습니다. 있으시겠군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은 조합원들은 다 택시 기사분들이십니까? 예를 들면 협동조합도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 조합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먼 얘기가 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일반인들도 뭐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고 나중에 이용할 때 좀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건 소비자 협동조합에서는 네. 이용자 배당 해가지고 그런 그렇죠.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은 15명의 순수 출자 조합원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합원 2,500만 원으로 총액이 모자라니까 네. 모자라는 액수만큼의 순수한 출자 조합원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85명 전체는 모두 다 일하면서 예. 사주인 직원협동조합 뭐 이런 식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처음에 출자금 2,500만 원이라 하셨죠. 네. 2,500만 원을 출자해서는 사실 회사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건물을 사고 택시를 사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초기 자금이 좀 이제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저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조합을 구성하고 네. 또 그다음에 출자금을 모집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택시 하시는 많은 분들이 2,500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을 이렇게 빌리기가 쉽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보증에 그 협력을 구해서 서울 보증에서 이건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시켰죠. 그러면 월급 낼 때마다 네. 배당될 때마다 우선 원리금을 조합에서 다 관리해 준다. 그러니까 절대 저기 그 부도날 일이 없다는 걸 인식시키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차입을 하셨군요. 네, 네네. 신용등급 이제 7등급까지 네. 2,500만 원 출자금을 이제 전액 서울 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하나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출이 됐는데요. 아, 그 기사분들이 2,500 출자하신 것도 이제 보증으로 네, 대출하셨다는 거군요. 다 대출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담이 살 수 있잖아요. 네, 현금으로 출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등급 이하 신용 불량자까지는 이건 아무 방법이 없어요. 네. 보증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을 했죠. 이분들이 정말 이 조합비를 못 내서 그 협동조합에서 그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의사가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여기서 그 떨어진다면 빈곤축으로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최소 생계비 지원하고 국가가 또 예산 또 들어간다. 이분들이 정말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서울시 산하에 이제 한국사회투자에서 저희들의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2개월 이상 쭉 이렇게 스크린 해오다가 예.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전제해서 그 7등급 이하인 분들서부터 신불자까지 37명에 대해서 출자금 전액을 융자로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그분들한테 재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100% 출자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모바일 기반의 그 업체들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택시 혹은 이제 대리운전 이런 시장에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카카오 택시하고 쿱 택시하고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다, 다르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네, 색깔은 좀 비슷하게 네. 노란색으로 가고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 택시는 정말 이 택시와 승객 사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그러니까 소위 콜 사업이고요. 네트워크만 하고 있는 저희들은 거죠. 예. 이제 그냥 정말 손님을 실제적으로 실어나는 택시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 영역이 완전히 좀 다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네. 서로 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카카오톡 잘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플랫폼은 네. 또 이제 결국 또 운전하시는 분들, 소비자들을 연결해서 양쪽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니까요. 예. 한국택시협동조합 100일을 맞아서 오늘 인터뷰했는데 앞으로 계획과 또 쿱택시를 하실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제 시작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정말 협동조합으로서 이게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정말 이 자본주의는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지만 협동조합은 사람이 그야말로 자본을 고용한 그런 기업 형태가 가능하다는 걸 좀 이제 이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 모델을 가지고 사람들의 불안 없이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택시가 확산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초의 택시협동조합인 쿱택시 관련해서 오늘 박계동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